네, 어제 저녁 문 대통령과 사당 대표의 만남은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만남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주 대표님 파트너가 바뀌셨는데 강하성 실장님이신데.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 대표님들의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철저하게 한미 간 기존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 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예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지하 벙커를 찾아가는 게 좀 이색적이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그야말로 지하 펑크였기 때문에 네. NSC라든지 핵심 안보 관련된 국방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급할 때 회의를 하는 것인데 네.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조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지하 벙커는 앵커께서 방문을 하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는 그거 관계가 어제 세상 칼럼에서 어제 쌍별리 불빛 아래서 좋은 밥을 먹더라도 예. 나중에 차 한잔 마실 때는 지하 벙커에 옮겨서 심각한 얘기 좀 나눠라. 100%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주제를 완전히 확실하게 한 것이죠. 네. 이거는 안보 문제다. 안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한 것이고 네. 또 여기서 또 하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이 자리에 불참한 홍준표 대표, 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한국당의 가장 가치관을 높게 치는 것이 안보 문제인데 네. 이 안보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청와대 회담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한 지적 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에서는 곧바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청와대 여기저기를 구경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 어제 회동은 그저 협치 쇼를 홍보하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최 변호사님 저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장마다 서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모임을 앞두고 이 사단장이 한 10명 정도 사변 세워놓고 사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면서 표현을 했군요.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예.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인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깊은 논의를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이른바 쇼통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한국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것에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도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사당 대표들하고 대통령 어제 회동이 끝난 다음에 공동 합의문을 내놨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말하자면 다를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는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정례적으로 어쨌든 그 정, 여, 국회
같이 네. 어떤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 2015년 3월 이후에 한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 선언문을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린 그 어제 청와대 회동의 화면을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자세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녹색 넥타이입니다. 이 녹색 넥타이, 이 국민의당 색깔하고 비슷해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평소에 문 대통령은 파란색 계통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독 어제 그거 보시면 저도 넥타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그 두 분의 넥타이가 이게 예. 톤만 비슷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상당히 좀 그 많이 일치하는 그런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협치의 어떤 그 뜻을 보여주고자 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국회 인준안 통과에 대한 뭐 감사의 표시다든지 뭐 그런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여성 대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분의 넥타이 색깔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도 또 저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겨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투표할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문에 미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도 평창 올림픽 홍보하는 그 행사장에 네. 그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또 그날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네. 뭐 그 또 우원식 원내대표 네. 이런 그 지도부도 전부 초록색을 메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어제 회동에서도 결국은 주인공이 안철수 대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는 대선 때 그 뭐 맞겨루기도 했고 예. 그전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죠. 예. 2012년 대선 때도 서로 뭐 후보 단일화 문제를 하다가 양보를 했다 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고 예. 또 당을 같이 하다가 뭐 또 분열이 됐죠. 서로 나눠졌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하니 안철수 대표가 어제 주인공처럼 됐고 제일 야당 역할을 하는 뭐 합니다. 그런 그리고 셈이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전국 방향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김명수 후보자 그 인준 투표 때 그리고 추경안 그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정 파트너를 국민의당으로 삼겠다. 네. 그 캐치등 보트를 지고는 국민의당 삼겠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는 오히려 그런 구도가 더 앞으로 확실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본부장님,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흥이 오르고 의기투합하면은 상대방한테 우리 넥타이 바꿔맵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많이 했죠. 예. 과거에는 뭐 예. 넥타이도 바꿔매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저게 정치인들한테는 색다른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뭐 특히 여성 정치인들은 옷에 하는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네. 또 남성 정치인들은 저런 넥타이, 예. 옷 색깔 예. 이런 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안철수 대표하고 넥타이를 바꿔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싶겠죠. 공유를 하면서 어쨌든 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예. 그 우리 편이 돼달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어차피 같은 당 출신들이니까 네. 나가서는 하나의 당으로 또 뭐 합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 다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자, 넥타이가 곁가지 얘기였다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로 안보 문제, 한미 동맹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 라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미 공조 손상됐다. 외교 안보팀 교체 수준의 보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미산 차이일 뿐이고 빈틈이 없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보팀이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 뭐 국방장관, 외교장관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명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4강 대사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4강 대사는 악의망을 받고 있는 수준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 부분이라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 한미 공조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외교안보팀의 다양한 의견이 뭐가 대통령께서는 문제냐. 사열 차량에 탑승하신 후 해군 함정을 사열하신 뒤 행사장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을 네, 응원하고 저희가 격려해 주시는 지금 국민들의 축하 어제 청와대 영상을 회동 말씀드린 시청하시겠습니다. 순간 평택에 있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장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것에 왔구나. 열심히 훈련받고 전우들과 땀 흘리다 보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네, 저희가 잠시 대통령이 비행기에 내려서 평택의 그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우리 정부가 해군 기지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토론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말씀 이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외교안보팀을 교체해달라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말에 우리 대통령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그런 다양한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문제는 말하자면 송영무 장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고 격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상임위라든지 밖에 공개적인 강연에서 이렇게 다 보는 데서 그런 것을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것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저 답변으로 미루어 봐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은 어떤 미세한 어떤 불협화음이 있기는 있지만 교체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서 과연 한미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 정말 미세한 차이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한일과 큰 땅 차이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하는 반면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 제재 병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대화 쪽에 큰 그 어떤 방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외교안보팀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 안보 특보에 대해서 그냥 학자로서 떠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설전해하는 그 상황이 국민들이 과연 단순한 어떤 그 작은 미세한 차이로서의 불일치로 보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요청을 하는데 소통이란 것은 그런 다음에 어떤 적극적 조치가 있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도 테이블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예, 사실 뭐 대외비라고는 하지만 뭐 그간에 조금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월 10일과 18일 전후로 그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결론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고서 내용 지금 실제 그 대외비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다 보도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 정도라면은 이미 신문지상에 뭐 수십 번 보도된 내용인데 저게 대외비입니까? 그러니까 10월 위기설,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 그때 맞아서 도발을 할 것이다. 10월 위기설을 가지고 그 상당한 보도가 나왔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저희 모니터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 옵션 검토하고 있다. 추가 도발 10월 10일쯤 예상될 수 있다. 그다음에 평화적 해결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게 대위인가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단독으로 그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야당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 여야 대표 회동을 하면서 이것은 대위비다 하고 공유를 한 것인데 일단은 상황 정리를 한 것이죠. 대위비라기보다 상황 정리를 하면서 야당에게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이고 실제로 그 대위비는 야당과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로도 저는 읽혀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비밀 단계가 1급, 2급, 3급 비밀이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대외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여야 대표들이 모였을 때에 한 1급까지는 아니라도 2급 비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대외비란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외비지만 현실적으로는 언론에 대부분 다 공개된 내용을 그 대외비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들을 모여둔 상태에서 과연 그 정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여야의 어떤 안보 정책을 공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정말 대외비 보고서였다면 여야 정치인들은 청와대 회동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대비라는 문건을 받았는데 그걸 나중에 공개를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흔히 안보에 관련돼서 정보 분야 당국자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게 대비로 밝혀서는 안 된 그런 조건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그걸 또 누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걸리는 생각은요. 제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여야 정치 지도부에서는 좀 더 깊숙하고 좀 더 신중하고 더 자세한 그런 정보가 오갔기를 바라해 봅니다. 그런데 어제 자리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지 않았었는데요. 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모임에 두 번째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게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야 협치 이것을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지금은 이제 어제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압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홍 대표를 압박한다. 예. 그렇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뭐 대통령이 직접 가시지 못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어제 해동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를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과거에도 영수회담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청와대가 이 문제를 좀 더 협치라는 중점을 갖고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사실은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하고 1대1의 회동도 주선해 볼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정치적 사안으로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을 그 시간쯤 홍준표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는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었는데 어제는 영등포 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화 의전 논란을 의식해서 그랬던 건지 장비를 직접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편하게 머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 고생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대표가 서방대를 찾았던 것은 낮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저녁밥 먹는 시간에는 집에 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다음 달에 미국 가죠? 네. 미국 가서 뭐 합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한미 합참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 정부와 다르게 자기들을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아마 좀 사기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전술 핵 재배치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통방통 출연진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별리 불빛 아래에서 좋은 밥을 먹더라도 나중에 차 한잔 마실 때는 지하 벙커에 옮겨서 심각한 얘기 좀 나누라. 100%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주제를 완전히 확실하게 한 것이죠. 이거는 안보 문제다. 안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한 것이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이 자리에 불참한 홍준표 대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한국당의 가장 가치관을 높게 치는 것이 안보 문제인데 이 안보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청와대 회담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한 지적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에서는 곧바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청와대 여기저기를 구경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 어제 회동은 그저 협치 쇼를 홍보하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최 변호사님 저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장마다 서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모임을 앞두고 이 사단장이 한 10명 정도 사변 세워놓고 사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면서 표현을 했죠.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예. 심도 있는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녹색 넥타이입니다. 이 녹색 넥타이, 이 국민의당 색깔하고 비슷해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평소에 문 대통령은 파란색 계통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독 어제 그거 보시면 저도 넥타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그 두 분의 넥타이가 이게 예. 톤만 비슷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상당히 좀 많이 일치하는 그런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협치의 어떤 그 뜻을 보여주고자 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국회 인준안 통과에 대한 뭐 감사의 표시다지 뭐 그런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여성 대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분의 넥타이 색깔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도 또 저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할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문에 미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도 평창 올림픽 홍보하는 그 행사장에 네. 뭐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또 그날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네. 뭐 또 우원식 원내대표 네. 이런 그 지도부도 전부 초록색을 메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어제 회동에서도 결국은 주인공이 안철수 대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는 대선 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인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깊은 논의를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이른바 쇼통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한국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것에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도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그 느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4당 대표들하고 대통령 어제 회동이 끝난 다음에 공동 합의문을 내놨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말하자면 다를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는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정례적으로 어쨌든 그 정, 여, 국회 같이 네. 어떤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 2015년 3월 이후에 한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 선언문을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린 그 어제 청와대 회동의 화면을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자세히 보시면은 네, 어제 저녁 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만남은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만남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주 대표님 파트너가 바뀌셨는데 장하성 실장님이신데.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 대표님들의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철저하게 한미 간 기존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 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예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지하 벙커를 찾아가는 게 좀 이색적이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그야말로 지하 펑크였기 때문에 NSC라든지 핵심 안보 관련된 국방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급할 때 회의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조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지하 벙커는 앵커께서 방문하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어제 세상 칼럼에서 어제